자동과학자 문학자입니다. 오늘은 그라폰 파버-카스텔, 그라폰을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께 딱 어울리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라폰 파버-카스텔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라폰의 대표 모델, 나무가 아름다운 모델, 그라폰 클래식 퍼남부코 모델을 같이 구경해 보자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파버-카스텔이라는 제조사는 아실 거예요. 1761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필기구 회사, 특유의 초록색 느낌이 아름다운 그 제조사입니다. 그라폰 파버-카스텔은 파버-카스텔의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있듯이 토요타의 렉서스가 있듯이 파버-카스텔에는 그라폰 파버-카스텔이 있다는 거죠. 라인업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크게 나눠서 딱 3가지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고급 브랜드여서 저가 라인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만원부터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라폰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타미시오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두꺼운 몸통과 묵직한 무게입니다. 그라폰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무게는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에요. 배럴에 새겨진 세로 줄무늬 보이시죠? 그리스 신전의 기둥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배럴 디자인과 왕관처럼 생긴 독특한 캡 디자인, 그라폰 특유의 디자인입니다. 타미시오 라인은 금촉이 아닌 스틸립이 장착되어 있고요. 저는 타미시오를 하나 구매한다면 로즈 색상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올라가 봅시다. 그라폰 기로쉐라는 라인이 있어요. 색상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장 가벼워요. 가격은 한 단계 더 비싸지면서 18K 금촉이 장착됩니다. 레진 소재의 배럴에 오묘한 문양을 넣어줬어요. 기로쉐라는 말의 의미가 복잡하게 얽힌 무늬라는 뜻이라고 하죠. 촘촘하게 얽힌 이 무늬가 가장 기본적인 기로쉐 무늬고요. 이 사선 무늬가 들어간 기로쉐 시즐레라는 모델도 있고 V자 무늬가 들어간 기로쉐 쉐브론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단종이 되었죠. 그라폰에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게 살짝 모순이지만 18K 금촉을 장착한 가장 가성비 좋은 라인이 기로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라폰 클래식입니다. 그라폰이 가장 내세우는 강점, 나무와 백금,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녹아있는 모델들이 포진해 있는 그라폰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라인업이죠. 클래식 라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알기 쉽습니다. 클래식 우드, 클래식 아넬로, 클래식 금속. 일단 클래식 우드, 배럴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고급 악기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희귀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죠.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퍼남부코, 그레나딜라, 에보니, 마카사르, 이름도 고급스러운데 실제 사용된 나무의 명칭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4가지 모델과 함께 가끔씩 한정판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도 이 클래식 우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클래식 아넬로, 배럴 중간중간에 링이 박혀 있어요. 아넬로가 이탈리아어로 링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배럴이 우드 소재인 모델도 있고 레진 소재인 모델도 있습니다. 클래식 우드 모델보다 나무가 주는 자연의 느낌은 떨어지지만 중간에 박힌 4개의 링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있죠. 클래식 아넬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식 라인에는 배럴이 금속인 모델, 클래식 금속 모델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백금과 클래식 순은 모델, 나는 나무보다 금속이 좋아, 이런 금속 모델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라폰 파버-카스텔의 3가지 라인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살짝 섭섭하겠죠. 그라폰에서는 매년 올해의 만년필이라는 한정판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쌉니다. 몽블랑 한정판에 뺨을 후려칠 정도로 비쌉니다. 누가 이런 걸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자인 하나는 또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소재로 만년필을 만든다고 하죠. 로마 황실에나 납품될 것 같은 만년필도 있고 앞뒤 양옆으로 보석을 박아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델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비쌌던 모델은 2012년 세계 10자루 한정으로 출시된 다이아몬드 에디션, 가격은 1억. 2022년 올해에는 아즈텍 문명을 펜 하나에 옮겨놓은 아즈텍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죠.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노리는 그라폰 파버-카스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짝 독특한 모델도 있어요. 그라폰과 벤틀리가 합작으로 내놓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비싼 자동차 벤틀리 맞습니다. 벤틀리의 스타일링 팀과 그라폰 파버-카스텔이 공동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했다고 하죠. 벤틀리 자동차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엠블럼인 B가 캡탑에 새겨져 있는 그런 모델이죠. 벤틀리는 못하더라도 그라폰 벤틀리 한 자루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폰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배럴 전체가 통짜로 이어져 있는 굵직한 모델. 인투이션이라는 라인도 있었는데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라폰의 굵직한 라인업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라폰 파버카스텔을 한번 느껴봐야겠죠. 그라폰 클래식 우드 모델, 그 중에서도 퍼남부코를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죠. 케이스부터 나무네요. 굉장히 날렵하게 깎아놓은 나무 케이스, 어두운 나무 케이스와 밝은 나무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어두운 색상의 나무 케이스입니다. 그라폰의 상징 방패 로고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뚜껑이 딱 90도까지 열리게 되어 있네요. 구성 자체는 심플합니다. 만년필과 함께 1000 케이스와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저는 베스트펜으로부터 협찬을 받았고요. 일단 이 케이스 이대로 대충 놔두기만 해도 장식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기구 몇 개만 살짝 올려놓으면 5만원 정도 하는 수납함이 됩니다. 밑부분도 카페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고급 브랜드에 어울리는 케이스네요. 그리고 베이지 색상의 1000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부분을 조여주면 휴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멋진 펜 파우치가 되겠죠. 그럼 펜을 한번 꺼내보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만년필, 그라폰 클래식 우드 모델입니다. 이 배럴 부분이 퍼남부코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우드 재질입니다. 만져보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나무 느낌이 예술이에요. 나무와 금속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 퍼남부코 모델이 가장 밝은 계통의 우드 재질입니다. 클래식 우드 모델 중에서도 에보니나 마카사르는 상당히 어두운 계통의 우드 배럴이죠.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흑단목이라고 해서 완전히 검정색인데 검정색상의 우드 모델, 이것도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배럴의 양옆을 감싸고 있는 밝고 영롱하게 빛나는 금속 파트, 백금으로 전기 도금을 해줬다고 하죠. 그라폰의 상징 캡부터 보죠. 캡을 보면 화려한 장식 같은 건 넣지 않았어요. 캡 링도 없고요. 그냥 백금 색상 딱 한 가지인데 멋있어요. 캡 하단 부분에는 핸드메이드 인 저머니 그리고 그라폰 파버카스텔이라고 적혀 있네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핸드메이드입니다. 캡의 상단 부분에는 그라폰 로고가 있죠. 얼핏 보면 포르쉐의 엠블럼이랑 닮아 있는데 방패 모양 위에 왕관이 들어간 로고입니다. 그리고 캡탑 살짝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캡탑 부분이 좀 더 넓어지죠. 캡탑 부분이 평평해서 이렇게 만년필이 세워집니다. 캡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만년필 거의 없는데 독특해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오목 거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캡탑의 가장자리 부분은 톱니바퀴처럼 빗살 무늬로 가공을 해줬네요. 이런 빗살 무늬는 배럴의 하단 부분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클립도 살짝 독특해요. 클립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상하로 움직입니다. 보통 다른 만년필의 클립은 탄력만 살짝 있을 뿐 스프링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 그라폰 클래식 모델의 클립은 스프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게 책이나 노트에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캡을 한번 열어보죠. 왼손으로 백금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우드를 느끼면서 살며시 돌려주면 캡이 열립니다. 나왔네요. 그라폰의 18K 투톤 립. 한 단계 아래인 기로쉐 라인도 18K 금촉이지만 원톤 립입니다. 클래식 라인에만 투톤 립이 들어가죠. 물론 일부 모델은 살짝 다른 경우도 있어요. 클래식 우드 모델 중에서 마카사르는 투톤 립이 아니죠. 캡부터 펜촉까지 블랙으로 도배를 해줬죠. 이런 예외도 있지만 클래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투톤 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펜촉 중앙에는 그라폰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EF라고 펜촉의 굵기를 상당히 크게 적어줬네요. 이 펜촉의 금색 부분에 커튼처럼 세로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면 이 빗금 무늬가 은은하게 반짝거리면서 눈에 밟히는데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이 펜촉은 그라폰에서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복립이라고 하죠. 이 복이라는 펜촉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죠. 그라폰에서 자체 생산을 해준다면 좀 더 개성 강한 필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펜촉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잉크를 한번 주입해보죠. 클래식 우드 모델이니까 나무 색깔이랑 비슷한 잉크를 넣어보겠습니다. 펜촉은 EF촉인데 유럽 만년필 치고는 가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같은 EF촉이라도 펜촉마다 굵기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필감은 부드럽습니다. 은은한 사각거림이 느껴지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냐 사각거림이냐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드러운 필감인데 EF촉은 사각거림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네요. M촉 같은 태필은 사각거림보다 부드러움이 더 강해지겠죠. 사각거림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MD 노트 같이 사각거리는 종이를 쓰시면 되고요. 반면에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키려면 토모에 리버 추천드립니다. 로디아 노트를 포함해서 저는 이 세 가지 노트가 그라폰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 끝에서는 차가운 금속이 느껴지는데 손바닥에는 따스한 나무의 감촉이 올라와요. 이게 우드 모델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세로로 결을 내서 가공을 해줬기 때문에 한층 더 나무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이 퍼남부코 모델은 색상 자체가 밝아서 쓰면 쓸수록 손때가 묻으면서 색상이 조금 진해진다고 하죠. 나무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매력적인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어두운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클래식 만년필은 캡을 제외한 만년필 본체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13cm 정도로 펠리칸 M800보다 길죠. 캡을 씌웠을 때는 긴 편이 아닌데 캡을 제외한 본체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무게는 잉크를 채우면 28g, 캡을 포함하면 42.5g 정도로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살짝 고중심이에요. 만년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중심은 특별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살짝 고중심이어서 나무 배럴이 좀 더 손으로 감겨오는 맛이 있죠. 샤프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을 하면 피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캡은 뒤에 끼워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캡이 윗부분에 살짝 걸쳐지는 정도로밖에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쪽으로 쏠려버립니다. 불편하더라고요. 캡은 왕관처럼 딱 세워놓고 필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라폰 파버-카스텔 라인업과 함께 클래식 우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레진과 금속 사이에서 고고하게 빛나는 우드 배럴 한 자루 정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